이 볼린저 밴드의 원리 자체가 이 밴드 범위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8%에 달한다, 이런 원리를 가진 지표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2%는 뭘까요? 2%. 바로 2%가 이런 자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쭉 벌어지는 자리. 자,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되게 심오한 기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미 볼린저 밴드가 벌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일 98%의 확률을 벗어난 2%의 자리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혜선총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진구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5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혜선총각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영상은 볼린저 밴드, 그것도 볼린저 밴드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탑3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볼린저 밴드 매매법 하면 기존의 회귀 본능의 원리만 사용하기 마련이에요. 여기서 회귀 본능의 원리라는 건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닿았을 때는 매도, 반대로 하단선에 닿았을 때는 매수, 이러한 형식으로 정말 단순하게 틀린 그림 찾기 혹은 숨은 그림 찾기처럼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조지표와 차트라는 건 혜선총각이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활용을 하면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차트의 원리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원리 내에서 내가 알맞는 매매법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0에 2.0을 설정을 합니다. 설정값을. 여기서 20이라는 거는 여기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20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21선, 이동평균선 20. 그리고 여기서 상단선과 하단선 같은 경우엔 이 20의 값에 2.0만큼 표준 편차가 상승 쪽으로 하락 쪽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상승과 하락이 2.0 정도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20 이동평균선 기점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동평균선 설정값을 20이 아닌 우리가 뭐 6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중심선은 60의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거겠죠? 그리고 표준편차를 2.0에서 뭐 예를 들어 3.0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3.0만큼 벌어지니까 더 많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볼린저 밴드의 뭐 설정값을 만지시면 되고, 혹은 이런 볼린저 밴드를 뭐 2개 설정해서 뭐 더블 볼린저 밴드나 혹은 트리플 볼린저 밴드처럼 볼린저 밴드를 여러 개 설정해 주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취향 차이고, 이러한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아셨다고 하면 제가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본격적인 매매법과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너무 단순한 원리예요. 볼린저 밴드의 회귀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볼린저 밴드 회귀 원리를 이용하면 말 그대로 상단선 매도, 하단선 매수의 방식을 이용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많을 때는 제가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팽창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전 영상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회귀 본능만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 상단선 매도, 하단선 매수, 이 전략은 1분봉보다는 여러분들 그 이상 분봉에서 더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영상에서는 1시간 봉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30분봉, 15분봉에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접목해도 상당히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볼린저 밴드와 차트라는 것도 충분히 시간을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볼린저 밴드를 볼 때 1분봉에서 이 자리를 닿았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또 여기서 볼린저 밴드가 상단선에 닿았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기서 쭉 떨어지거나 빠지거나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분봉을 보고 너무 이렇게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봤다가는 흔히 얘기해서 원웨이 패턴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귀 원리를 이용할 때도 거래량이 없을 때 차라리 15분봉, 30분봉에서 볼린저 밴드의 회귀 본능을 이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15분봉에서는 여기서 하단선에서 중심선까지만 가도 여기서 한 20포인트, 30포인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상단선, 하단선만 좀 길게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의 회귀 본능을 이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1분봉 말고 15분봉 이상, 그리고 뭐 30분봉, 1시간봉에서 보는 것도 방법이다,
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볼 때 1분봉, 5분봉에서 보지 말고, 그리고 회귀 본능만 이용하지 말고 여기서 수축과 팽창의 원리도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대표적으로 좀 이런 자리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확 하고 벌어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 볼린저 밴드의 원리 자체가 이 밴드 범위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8%에 달한다, 이런 원리를 가진 지표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2%는 뭘까요? 2%. 바로 2%가 이런 자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쭉 벌어지는 자리. 자,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되게 심오한 기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미 볼린저 밴드가 벌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일 98%의 확률을 벗어난 2%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2%의 자리가 벌어진 이런 패턴들은 그냥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볼린저 밴드가 벗어나고 벌어지고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가 팽창하는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원리를 들어보면 뭐 저렇게 트레이딩을, 매매를 대충 하냐, 차트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1, 2번의 원리에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RSI도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은 1분봉에서 보는 방법이 아닌 30분봉 이상, 15분봉 이상 이렇게 좀 큰 틀의 분봉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린저 밴드가 팽창을 하고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 상단선의 회귀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볼린저 밴드의 수축과 팽창의 원리와 회귀 본능의 원리 중에 어떤 원리를 이용해야 될지를 RSI와 같이 연계해서 보는 거예요. RSI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1분봉, 5분봉과 같은 짧은 분봉보다는 15분봉 이상, 30분봉 이상에서 더 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를 같이 RSI와 연계해서 보면 지금 이 자리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인지 혹은 다시 중심선 하단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자리에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쭉 벌어지는 패턴이 나오면서 RSI가 39간에 이탈을 했어요. 이런 자리에선 우리가 더 강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내가 들은 거랑 좀 다른데요. RSI는 30 이하면은 과매도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 RSI라는 것 자체가 상대 강도 지수라고, 상대적인 거라고, 상대적.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자리가 약세인지 강세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수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다라는 것은 볼린저 밴드가 하단선이 이렇게 쭉 벌어지면서 강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이런 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파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많이 팔고 평균적인 98%의 원리에서 벗어난 이런 볼린저 밴드를 확장시키는 장대 음봉이 나타났으면 이런 자리는 강력한 매도 타점이 되는 겁니다. 강력한 매도 타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를 볼 때 숫자놀이, 퍼즐놀이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활용해본 결과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15분봉, 30분봉 이상에서 RSI와 같이 연계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볼린저 밴드를 볼 때 기존의 뭐 1분봉의 RSI 혹은 5분봉의 RSI 아니면 1분봉의 뭐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볼린저 밴드의 원리와 기법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걸 실전에서 대입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타점이 나와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그런 시야가 확 트이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더 다뤄볼 예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이런 원리를 알고 활용하면 나는 승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볼린저 밴드 영상은 꼭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만큼 이해 안 되시면 반복적으로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좀 더 넓히시길 바랄게요. 이 외에도 이 다양한 볼린저 밴드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고정 댓글에 연락처 또한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으로는 150만원, 최소 증거금으로는 0.01 계약 기준 15,000원으로도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 또한 참고해 주셔서 성공적인 해외 선물 투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선총각이었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